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일단 10월 15일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뭐 거의 뭐 쉬지 않고 내렸죠. 자, 근데 그걸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이 내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없어요. 근데 왜 내릴까요? 단순히 뭐 여기서 많이 올라서 그게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가 대비해서는 내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뭐 훼손되거나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나요? 자, 추세가 훼손되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에코프로,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보고 추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죠.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뭡니까? 2차 전지죠. 2차 전지 종목 중에 추세를 살리고 있는 종목이 있나요? 에코프로 말고 뭐 포스코, 퓨처엠, 그쵸?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뭐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2차 전지 종목군들 중에서 그나마 그쵸 셀업체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이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어때요? 이거 조금 지우고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추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8월 5일 날에 30만 원을 찍고 한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 50%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넓게. 그쵸? 50%까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는지. 그쵸? 23년 초반부터 크게 오르지 않았고 하락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락했죠. 즉 하락하는 추세는 그 바닥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 근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요. 이쪽에 있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언제부터 상승을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보세요. 애초에 9월, 10월 22년도입니다. 이때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나서 뭐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 고가를 재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쵸 지금은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싸져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30만 원이 150만 원이었다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즉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런 큰 시세를 내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그냥 100%예요.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합니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 시세가 크게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세를 훼손시키기 위한 그 부분은 종목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군들도 조정의 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밑에 거 지우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뭐 유한양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FDA 통과된 렉라자 관련된 내용들 그 부분 뭐 다들 아는 거고 뭐 다음 파이프라인을 뭘 준비하고 있는 거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을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자, 보세요. 유한양행이 이날 FDA 통과가 됐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뭘 만들었는지를 보셔야죠. 그 전에도 이미 10만 원까지, 그쵸? 거의 한 5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넓혀서 보시면 23년도에 여기 한 3월, 4월 달 정도까지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어요. 10만 원까지. 그러면 23년 초반부터 시작해갖고 5만 원부터 한 10만 원 정도까지 한 100% 정도 시세가 나온 이후에 다시 새로운 시세를 낸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보세요. 알테오젠 한번 볼게요. 어떤 종목이든 추세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추세가 형성됐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테마가 형성이 된다. 즉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하나가 유한양행이에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 말고는 사실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하자면 조선주인데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업종 차트를 봐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상승하고 있을 때 그쵸 시장이 24년 거의 뭐 초반에 이때는 주도하고 있던 종목이 뭐였죠? 반도체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을 만드는 게 뭐였습니까?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이었죠. 이 두 가지 뭐예요? 반도체예요.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움직일 때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뭐 테크윙이나 PSK 홀딩스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한양행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장이 이제 다 내렸으면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삼성전자. 그쵸? 자, 삼성전자가 7% 반등을 했습니다. 7% 반등하면서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을 매수했어요. 이거는 이제 락바텀이 나온 겁니다. 더 이상 빠질 수 없어요. 물론 등락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하락하면서 4만 원을 이탈하고 3만 원을 이탈하고 이런 상황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안 빠진다는 거지 추세를 돌린다? 이건 아닌 거죠. 삼성전자가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줘서 자, 아까 전에 보셨던 업종 차트가 멈춰 있는 구간까지 왔다면 어때요? 즉 코스피와 코스닥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안 빠지기만 하더라도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이오에서는 이젠 다시 시세를 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물론 알테오젠 같은 건 계속해서 모멘텀이 추가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냈었던 건데 보세요. 바이오 종목군들을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가캠 바이오, 그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고가에서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기는 했죠. 근데 추세는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이 최소한의 움직임만 만들어줘. 하락하지만 않더라도, 그쵸? 즉 저가에서 박스권만 만들어줘도 강세를 보이는 건 바이오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하자면 삼성중공업과 같은, 그렇죠? 조선주들 이런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가격 기준에서 움직이고 추세를 살려 있는 종목군들만 꾸준하게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말고는 매매할 종목이 없다. 한국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모멘텀 관련해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이오가 좀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는 유한양행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금리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이건 없다. 하지만 천천히 낮아진다는 거죠. 천천히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금리가 천천히 낮아지면 올라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락하는 속도가 원래 0.5%씩 내릴 거였다면 이런 부분이 0.25 또는 동결 구간으로 들어가면 금리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었던 마지막 시세 요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의 한 15만 원부터 한 12만 원까지 빠진 건 시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금리 관련돼서도 시장에 대한 즉 유한양행에 대한 가격 반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가 있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있습니다. 그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의 전망치, 예상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기준금리는 4.75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0.25를 더 낮춥니다. 이제 그러면 4.5까지 낮아지는데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4.5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악재도 더 이상 반영할 게 없다. 그리고 미증시가 금요일 날 좀 하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단기간에 많이 상승해서 그쵸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보인 그 내용이 있고 금요일 날은 미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시장 기준에서 특이한 점이나 그런 게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의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삼성전자의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바이오를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건 바이오의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됩니다. 알테오젠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에 몰빵할 수 없고 리가캠바이오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리가캠바이오 몰빵할 수 없죠. 유한양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유한양행이 몰빵할 수 없습니다. 즉 바이오에는 몰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종목을 나눠서. 왜? 이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도니까. 그리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하락할 때도 11월 13일 날 어때요? 코스닥 3% 하락, 연일 폭락하고 있다. 바이오 같이 내리는데 금리 영향이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4.5%에 근접했다. 더 올라도 폭은 크지 않다. 반도체 반등 가능하지만 2차 전지는 답이 없다. 보세요. 반도체 반등 가능하죠? 삼성전자도 금요일 날 반등했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제가 뭐라 그래요? 바이오, 조선 말고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이 바닥 구간인 건 분명하지만 종목이 중요하다. 무조건 바이오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등을 했었던 금요일날 삼성전자 7% 반등. 시장 바닥 나왔다. 삼성전자가 추세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더 내릴 수 없다는 거다. 다음 주 바이오, 조선은 수월하게 매수하면 된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안 빠지면 오를 종목은
바이오, 조선, 미용, 의료를 제외하고는 없다. 그렇죠? 무조건 바이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있고,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건 딱 하나예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유한양행, FDA 통과, 여기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뭐예요? SC 제형 계속해서 계약건이 이루어지고 있죠. 리가켄바이오, ADC,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술 수출 계약, 에로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무엇보다 유한양행의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유한양행에서 새로운 뭐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바닥이 나왔다는 점, 그걸 삼성전자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삼성전자 1조 2천억 매수가 계속해서 뭐 6만원 가고 7만원 가고 8만원 가고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콘크리트 바닥, 락바텀이 나왔다는 점,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일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조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이죠. 그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려면 가격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제가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종목이든 고가를 넘어서면서부터 시세 구간이 열립니다. 그러면 내가 싸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야 돼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꾸준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하다 보면 물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물리는 종목군들도 시장에 의해서 떨어진 건 버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버티는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버틸지 이 내용까지도 함께 제가 담아놨으니까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하락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 반등 나올 거고, 반등이 나오면서 바이오는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어려운 만큼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